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 닌자 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우리 채널에 지금 한 편이 올라와 있죠. 이 컴프레서의 시작이라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완전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컴프레서의 그런 커브 그리고 컴프레서를 제가 설명할 때 작곡 닌자 헬이는 이 커브에 대해서 먼저 초심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영상을 먼저 업로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영상에 이어서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완전 써있죠. 완전 초보 이렇게 막 써있죠.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차근차근 컴프레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컴프레서에 대해서 왜 사용하는지, 컴프레서가 대체 컴프레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음악 작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것에 대해서 완전 초심자분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오늘 내용이 조금 너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컴프레서를 왜 쓰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오늘 초심자분들 중에 이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시면 컴프레서를 이래서 쓰는구나, 컴프레서로 펀치를 만들고, 컴프레서로 그루브를 만들고, 요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컴프레서는 애초에 이런 거구나, 이런 이펙트구나, 요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요런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의외로 우리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완전 제로 베이스의 초심자분들을 상대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마이크가 좀 짧아서 의외로 많이 잘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컴프레서를 우리가 배우고 싶고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시고 이 영상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최종 피라미드 끝에는 좋은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램, 그런 음악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컴프레서를 알아야겠다, 컴프레서를 내가 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사운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쓰는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컴프레서가 됐던 EQ가 됐던 어떤 모든 이펙트를 공부하고 연마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좋은 사운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원리에 대해서 먼저 조금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너무 말만 하면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제가 이거 편곡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편곡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고, 이거 참고로 지금 외장 아웃보드가 좀 연결돼 있어서 살짝 아날로그 노이즈가 좀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이거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는 끄고 듣겠습니다. 목소리는 끄고 인스트루먼트만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다 지금 음악을 듣는 거죠. 우리가 이펙트를 공부하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컴프레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운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사용된 악기가 대부분 하드웨어 그 롤랜드의 인테그라라는 악기,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죠. 옴니스피어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인테그라 악기를 사용하고 지금 몇몇 악기는 물론 세럼 사용하기도 했지만, 여기 베이스인가요? 세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미디 작업해놓고 오디오로 변환한 거죠. 세럼 사용하기도 대부분의 악기가 인테그라 7이라는 악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악기로 프로그래밍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디오로 바운스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점 지금 미디가 왜 없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음악을 잠깐 들은 거는요, 우리가 방금 좋은 사운드, 지금 이거 살짝 노이즈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오늘 컴프레서 프로젝트로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좋은 사운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에 드렸었잖아요. 잠깐만요. 프로젝트가 지금 녹화랑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살짝 지금 왜 로드가 안 되죠? 좀 잠깐 기다릴게요. 보통 좋은 사운드는 여러분들 뭐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이 트랙이 뭐 사운드가 좋다, 뭐 제 입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드리는 뭐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운드는, 방금 들었던 곡은 제가 데모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목소리를 제외하고 인스트루먼트만 지금 데모 믹스 상태를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공유 드린 겁니다. 이거 에이블톤 한번 잠깐 꺼야겠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편집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 편집을 해버리면 영상 업로드 주기가 꽤 길어지고 제가 이거 꾸준히 지속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 대신 제가 편집은 없지만 타임라인은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됐네요. 잠깐 소리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어,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컴프레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하고 결국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 좋은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 방금 제가 만들었던 데모 트랙, 편곡이 끝난 데모 트랙 그리고 데모 믹스 상태를 잠깐 인스트루먼트만 들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뭐 이 곡이 좋다 안 좋다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운드적으로 갈증이 있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이펙트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방금 데모 상태에서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제가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사운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으신 분은 아마 사실 많이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초심자분들 잘 집중해 주세요. 지금 오늘 컴프레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만들 때 좋은 사운드로 완성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편곡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편곡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음악을 안 하는 시절에 우리가 음악을 안 했던 상태에서는 뭐 기존에 있는 음악을 어떻게 뭐 다르게 바꾸는 거를 편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제가 마이크를 바꿨더니 살짝 세팅이 불편해서 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뭐 기존에 있는 곡을 새롭게 뭐 재탄생시키고 뭐 바꾸고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편곡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편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존에 발매된 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멜로디만 존재하는 어떤 상황 혹은 음악에 옷이 입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BPM은 몇으로 갈지, 드럼은 어떤 스타일로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할지, 그리고 음악의 구성을, 악기의 구성을 어떻게 배치할지,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편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꼭 기존에 발매된 음악을 새롭게 바꾸는 것만이 편곡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5분 전, 10분 전에 만든 음악을 옷을 어떻게 입히냐, 이것도 사실 이게 사실 편곡이거든요. 지어진 곡을 새롭게 옷을 입혀서 기존에 있는 멜로디를 잘 포장하고 그리고 음악의 그 멜로디와 가사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편곡이잖아요.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지려면 제가 볼 때 편곡이 탄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편곡이 탄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소스에 셀렉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장르적인 어떤 음악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악기의 배치, 음악의 구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었을 때 일단 사운드가 저는 좋게 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운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믹싱이라든지 사운드적인 어떤 컴프레서,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프레서 혹은 EQ 이런 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뭐 습득한다고 해서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사실 그 앞단에 편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사운드는 좋아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운드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도 결국에 편곡이 좋지 않으면 음악이 멋있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자, 첫 번째 편곡. 두 번째는 그럼 편곡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그 좋은 편곡이라는 가정을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 볼륨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를 만든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볼륨 밸런스라고 말하는 것은 볼륨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기들 간에 어떤 음량으로 나올지. 실제로 플러그인에 추가 없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플러그인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 사운드가 좀 이상하다, 혹은 플러그인이 특별히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믹싱이라는 것이 뭐 꼭 플러그인을 거는 것만이 믹싱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볼륨 조정이 사실 크게 먼저 앞단에 잘 정리가 돼 있고 사실 필요할 때 그 이펙트나 그 밖의 요소들이 첨가가 되는 것인데, 지금 내 음악이 시퀀서상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했는데 좋은 사운드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다는 이거 마이크가 조금 불편하네요. 제가 이거 살짝 좀 이렇게 얘기 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옴니스페어 영상부터 제가 마이크를 바꿨더니 소리는 잘 들어와서 좋은데 자세가 조금 지금 내 음악이 오늘 컴프레서 초심자분들 잘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전 영상 이거 안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신다면 오늘 영상 먼저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음 컴프레서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전에 올라왔던 컴프레서 시작 이후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초심자분들 분명히 이거 시청하셔야 다음 영상 더 유익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일단 먼저 시청하셔도 됩니다. 음악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내 시퀀서상에서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음악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일단 뭐 어떤 걸 추가하고 어떤 뭐 EQ를 하고 컴프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상태에서 볼륨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사운드가 왜 안 좋죠? 그거 볼륨 때문에 그런데 볼륨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 공감을 못 하세요. 뭔가 특별한 해답이나 어떤 특별한 비기를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냥 볼륨이라고 얘기하면 딱히 뭔가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중요하게 듣지 않고 그냥 볼륨? 왜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똑같은 프로젝트 상에서 볼륨 조정만 제대로 깔끔하게 잘 돼도 음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제가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특별한 내가 이펙트에 대한 스킬이 많이 없어도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 편곡이 잘 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사운드가 지금 좋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7, 80%의 확률로 볼륨 조정이 밸런스가 잘못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좀 방금 이야기 드린 핵심은 지금 컴프레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컴프레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좋은 그루브를 위해서, 내 음악을 더 좋은 사운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럼 좋은 사운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좋은 편곡이 필요하고 좋은 볼륨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컴프레서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좋은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볼륨 밸런스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드럼 룹을 제가 재생을 할 건데요. 여기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죠? 우리 초심자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면 지금 끝까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왜 컴프레서 얘기는 아직까지 안 하지 하시는데 지금 컴프레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제 얘기는 항상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볼륨 조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 일단 이렇게 잘 보이게,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볼륨 페이더를 컨트롤하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 믹서 상에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볼륨을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오늘 기존에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패스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볼륨을 내가 줄이고 싶다. 당연히 이 볼륨 페이더를 줄이면 되죠. 제가 모두의 작곡 레슨 채널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레벨 마이너스 6.4 이게 뭐죠? 지금 레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6.4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죠. 현재 내가 볼륨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 0인 상태, 원래 이 드럼 룹의 볼륨을 먼저 한번 보셔야겠죠. 편의상 지금 마이너스 16이라고 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레벨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 16은 아닌데 이 피크 미터 상에서 이 레벨이 지금 찍히는 이 미터 상에서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오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5라고 볼륨을 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레벨에서 마이너스 5를 내릴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 수학도 아니죠. 원래 레벨이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이 드럼 룹의 레벨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21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5라고 써 있는 거는 이 레벨을 무엇을 또 뜻하는 거냐면, 야, 사용자야, 너는 지금 이 드럼 룹에 원래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내가 볼륨을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5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레벨에서 마이너스 5가 줄어들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레벨이
마이너스 21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가장 볼륨을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볼륨 페이더 상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 제대로 들어가는 게 있는지 계속 체크 좀 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 마이크 껐다 켰다 할 때 뭐 이렇게 제가 바로 불빛으로 볼 수 있는 세팅을 하나 DIY로 만들어야겠네요. 아이씨, 이거 작업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 만들고 하는데 시간 쓰면 안 되는데. 자, 지금 볼륨을 여기서 페이더로 줄이고 키우고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 누구나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다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것이 다일까요? 자, 또 다른 볼륨 조절하는 방법이 있죠. 자, 지금 제가 음악을 좋은 사운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편곡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볼륨 밸런스, 볼륨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이 맞았을 때 사운드가 좋다. 때깔이 좋다. 아, 이거 때깔이 좋은데? 와, 이거 사운드 죽이는데? 결국에 제가 크게는 이 두 개로 보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뭐 공간감을 어떻게 표현했냐, 무슨 뭐 하모닉스가 디스토션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됐네, 뭐 리버브 딜레이가 어떻게 돼 있네, 뭐 물론 다 있겠지만 연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주는 편곡의 영역이니까요. 다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볼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륨을 내가 여기서 페이더 상에다 줄여버리면 이 드럼 룹의 모든 소리가 볼륨이 줄어들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페이더를 올리면 이 드럼 룹으로 재생되는 모든 소리가 볼륨이 줄어들고 다시 커지고 하는 것이 페이더입니다. 자, 우리가 EQ를 가지고 오늘 EQ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갑니다. 자, EQ가 무슨 이펙터지?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보통의 대답들은 EQ로 톤 메이킹 하는 거예요. 뭐 EQ로 뭐 음색을 조절하는 거예요. 뭐 EQ로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EQ는 볼륨 조정하는 거죠. 자, EQ는 볼륨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자, 에이블톤 내장 EQ 잠깐 열어볼게요. 이거 잠깐 끄고 나는 이 전체 레벨을 이렇게 페이더에서 줄이고 올리고 하고 싶지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한 주파수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파수를 20Hz에서부터 완전히 저역단의 소리죠. 그리고 20kHz로 봤을 때 실제로는 그 안쪽에서 음악을 만들지만 자, 지금 요거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이 안에서 내가 선택한 어떤 특정 주파수를 난 여기만 볼륨을 올릴 거야. 난 여기만 볼륨을 내릴 거야. 이게 사실 EQ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더 상에서 볼륨을 조절하면 모든 이 드럼 룹에 오늘 초심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완전 제로 베이스 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돼요. 그 밖에 나는 어느 정도 음악 작업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채널 다른 뭐 골치 아픈 영상들이 많죠. 뭐 그분들은 컴프레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알파 컴프레서 영상 제가 아주 헤비하게 2시간 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음악 작업 하신 분들은 이 알파 컴프레서 종결 대잔치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이미 음악 잘하고 계신 분들은 컴프레서 잘 쓰고 계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돼요.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나는 지금 요 주파수만 볼륨을 올리고 내릴 거야. 이게 사실 EQ예요. EQ는 여기만 올리고 내리지만 실제로 여기 주파수 내가 선택한 주파수가 내려갔을 때 여기만 들으면 그냥 볼륨 조절이 되지만 이 전체적인 주파수가 다 같이 앙상블로 들릴 때는 우리 인간의 귀는 자,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인간의 귀는 음색을 상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상대적인 반응으로 음색이 내 뇌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주파수, 다른 주파수에 비교했을 때 여기가 내려갔으므로 이 음색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얘만 존재하고 있다면 얘는 밝고 낮고가 아니겠죠. 그냥 볼륨이 작고 볼륨이 크고의 관점이겠죠.
근데 전체적인 앙상블의 관점에서 특정 부분만 볼륨이 올라왔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인 관점, 다른 주파, 다른 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조금 저역이 뭐 두툼한데 저역이 좀 가벼운데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EQ로 우리가 톤을 조정한다, EQ로 음색이 바뀐다 하는 것은 결국에 볼륨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합주의 관점에서, 앙상블의 관점에서 다 같이 소리가 재생되는 걸 우린 들었을 때 우리는 음색을 상대적인 그런 반응으로, 우리 인간의 귀로 들었을 때 상대적인 반응으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소리 음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에 EQ도 볼륨 조정이죠. 자, 컴프레서. 자, 여러분들 지금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영상 그렇게 헤비한 내용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완전 기본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컴프레서 왜 쓰는지.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컴프레서 설명드릴 때 이 시리즈 컴프레서, 지금 제가 우리 이 컴프레서 영상 초월 시리즈라고 지금 아예 카테고리를 지금 현재 이 초월, 자, 이 초월 시리즈 카테고리에 얘를 넣어놨는데요. 이 영상 어느 정도 조금 이거 누적되면은 제가 이 초월 컴프레서라고 이거 카테고리 따로 뺄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이 시리즈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그 영상에서는 이 맥 DSP의 CB20이라는 이 컴프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컴프레서의 기본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이 컴프레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 못하면 이 컴프레서를 사실 정확하게 조작하기가 힘들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컴프레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어떠한 컴프레서를 사용해도 완전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정 플러그인을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 없고, 컴프레서를 우리 초심자분들이 나 작곡닌자 해리 채널 때문에, 이 해리 채널 덕분에 이 컴프레서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사용을 내가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겠다, 그 관점으로 이 컴프레서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이 플러그인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다행이고요. 만약에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에이블톤 내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이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컴프레서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스레숄드라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스레숄드라는 기준을 설정해요. 이 스레숄드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현재 이 레벨, 내가 재생하는 레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컴프를 사용할 때 항상 지금 내가 컴프를 걸고자 하는 소스의 레벨이 몇인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컴프레서는 이 스레숄드를 인풋 레벨이 넘었을 때, 지금 일단 쉽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는 이 컴프레서 내부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병렬로 나누어져서 무슨 사이드 체인 신호로 트리거로 만들어지고, 그 딕텍터 감지 외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감지가 돼서 실제로 압축이 일어나서 2차 압축, 1차 압축으로 트리거 만들, 이런 얘기 지금 드리자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다시 감지회로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적인 압축이 되어서 출력하는 것이 컴프레서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사실 이 플러그인을 완벽하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초심자분들 방금 얘기한 건 뭔 소리 하나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냥 이 소리가 재생이 됐을 때, 실제 컴프레서를 통과할 때 이 스레숄드로 넘기는 애를 난 볼륨을 줄일 거야. 이게 컴프레서입니다. 다시, 그럼 이걸 왜 쓰는지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컴프레서는 지금 컴프레서 결국에 뭐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 때, 판서 잠깐 쓸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원래 사실 말할 때 막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는 게 편한데,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라 마이크 있으니까 손을 자유롭게 막 이렇게 못하네요. 자, 좋은 사운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좋은 편곡.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볼륨 밸런스. 이걸로 구성된다.
사실 좋은 사운드는 이걸로 구성된다. 제가 사실 조금 이 컴프레서를 기대하시고 오신 대부분의 분들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하나 좀 너무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데 컴프레서 관련 없는 얘기 하신다고 생각할까 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사실 좋은 사운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은 사운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내가 생각한 의도한 곡을 즉 멜로디, 가사 혹은 장르 혹은 느낌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면 누구에게? 청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이 좋은 사운드죠. 그러니까 즉 좋은 사운드라는 건 꼭 깔끔한 사운드, 잘 정리된 사운드, 어떤 음향적으로 아름답게 잘 정리된 사운드, 댄스 음악에서 뭐 힘이 있는 사운드, 펀치감 있는 사운드, 댐핑이 있는 사운드, 무슨 뭐 저역이 풍부한 사운드, 이것이 좋은 사운드가 아니라 그것들은 결국에 과정으로 작용하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곡의 내 생각과 내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좋은 그런 풍부한 베이스, 어떤 깔끔한 사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영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박또박 힘있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생각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그러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지 꼭 깨끗한 사운드 그게 좋은 사운드가 아니라는 걸 잠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제가 아까 이 얘기 드리려다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뜸들인다고 생각하실까봐 얘기 안 드린 거예요. 결국에 이것들이 좋은 사운드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운드는 즉 내가 의도한 내가 생각한 것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잘 전달됐을 때 좋은 사운드인데 이것이 성립하려면 좋은 편곡이 있어야 되고 볼륨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좋은 사운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 트랙을 보컬을 제외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잠깐 들려드린 것도 뭐 저는 뭐 사운드가 좋아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취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좋은 편곡이라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편곡을 해야겠다 혹은 좋은 밸런스를 잘 정리해야겠다에 집중해서 만든 사운드가 아까 이 영상 초반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트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치의 제 스스로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그 트랙을 믹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뭐 즐겨 하는 편은 아니지만 데모 작업을 정리하면서 데모 믹싱을 하면서 가장 머리에 중요하게 띄워놓고 작업했던 것은 이것이 좋은 편곡인가? 즉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그리고 이것이 좋은 그걸 위해서 이것이 좋은 볼륨 밸런스로 잘 위치하고 있나? 이것을 집중해서 아까 그러한 사운드가 나온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컴프레서는 결국에 스레숄드를 넘기는 L을 볼륨을 줄인다. 이것이 컴프레서죠. 그럼 결국에 자,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못 보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꼭 보시죠. 뭐 큰 볼륨은 줄이고 작은 볼륨을 키우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고 이게 컴프레서다.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 안 드린 겁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난해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 초심자 분들에게는 어렵잖아요. 결국에 컴프레서는 스레숄드를 넘기는 소리를 우리는 볼륨을 줄인다. 이것이 컴프레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렸냐면요.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자, 여러분들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오늘 컴프레서 영상입니다. 음악 작업을 할 때 꼭 익혀야 할 자, 꼭 믹싱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운드 디자이너나 믹싱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싱어송라이터든지 아니면 뭐 전문 작곡가든지 요즘에는 사실 플러그인으로 많은 사운드를 탐구하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이펙트를 꼽으라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EQ를 어느 정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컴프레서
컴프레서를 잘 다루면 좋다.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간계 이펙터죠. 리버브나 딜레이. 컴프레서는 다이나믹 계열의 이펙트다 이런 얘기 지금 오늘 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컴프레서가 뭔지가 일단 중요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잠깐 생략하는 겁니다. 리버브 딜레이, 이 시간계 이펙트,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모듈레이션 이펙트. 모듈레이션 계열이죠. 여기 무슨 뭐 코러스도 있고 플랜저도 있고 페이저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신디사이저를 제대로 탐구하고 제대로 연마했다면 사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신디사이저 관련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EQ와 컴프레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견 없으시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아까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에 좋은 편곡과 좋은 볼륨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EQ와 컴프레서가 왜 중요한지를 보면 그 이유조차도 결국에 EQ 역시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볼륨을 올리거나 내린다. 컴프레서 역시 내가 설정해 놓은 스레숄드 위로 인풋 음량이 넘어왔을 때 해당 음량을 줄인다.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조차도 볼륨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얘도 볼륨. 자, 얘도 볼륨이에요. 그냥 단순히 볼륨 페이더로 볼륨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각 주파수의 볼륨, 내가 원하는 음량 설정해 놓고 그 음량 넘어가는 애 볼륨 줄이는 볼륨. 결국에 EQ와 컴프레서를 잘 다룬다의 영역은 결국에 볼륨 밸런스를 잘 컨트롤한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 채널 이 영상,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이 영상을 왜 클릭하셨겠냐는 거예요. 결국에 사운드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고, 음악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고, 더 표현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우리 초심자분들이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여러 정보도 찾아보고 하실 텐데, 결국에 그 컴프레서, EQ, 대부분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펙트는 결국에 볼륨 조정을 하는 것이고, 볼륨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에 만드는 것에 크게 작용한다. 그 중에서 컴프레서는 볼륨을 어떻게 작용시키죠? 자, EQ는요. 물론 다이나믹 EQ라는 항목이 있지만 잠깐 지금은 기본부터 얘기 드릴게요. EQ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주파수를 볼륨을 내가 올렸어요. 그럼 얘는 정적이죠. 그냥 여기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컴프레서는 자, 볼륨을 어떻게 줄이죠? 스레숄드로 넘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는 애를 볼륨을 줄입니다. 근데 자, 이게 왜 필요한지도 좀 이따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근데 볼륨을 여기서는 안 줄이고 있다가 넘어갔을 때 볼륨 줄이죠. 그러다가 다시 인풋 음량이 내가 설정해 놓은 컴프레서의 스레숄드라는 항목보다 더 작은 음량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때는 컴프가 눌렸던 게 다시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눌렸던 게 다시 풀립니다. 즉 볼륨의 변화가 동적이다.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볼륨의 변화가 정적이지 않고 볼륨의 변화가 동적이다. 자, 이 말이 이해되시죠? 즉 컴프레서야말로 볼륨 밸런스를 마치 오토메이션 하듯이, 내가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시퀀서에 우리가 볼륨을 오토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정적이면 오토메이션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냥 고정이면 되니까, 어딘가에서 볼륨이 바뀌니까 오토메이션으로 볼륨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이 컴프레서의 이 작용은 순간적으로 볼륨을 줄였다 다시 풀었다 하는 이 과정을 이 컴프레서가 대신 수행해 준다.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컴프레서가 지금 왜 중요하고 왜 볼륨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음악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볼륨 밸런스다. 지금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 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되시죠? 자, 우리 잠깐 광고 한번 보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광고 한번 보고 저도 잠깐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광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광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광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컴프레서로 스레숄드를 넘어간 소리를 줄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볼륨이죠. 그럼 많은 초심자분들이 이게 음악 작업할 때 왜 필요하지? 그럼 그냥
오토메이션으로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오토메이션으로 해도 돼요. 자, 근데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애초에 컴프레서를 만든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아까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컴프레서로 무슨 뭐 그루브를 만들 수 있다, 무슨 뭐 컴프레서로 뭐 어떤 컴프레서는 특정 캐릭터 뭐 톤을 바꾸기도 하죠. 진공관이 들어있는 컴프레서. 그 밖에 다른 어떤 컴프레서의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캐릭터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린 그런 얘기 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 한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으시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다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막 갑자기 혼자 막 흥분하실 때가 있으시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했는데 했다가 그랬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고 또 작게 얘기하세요. 자, 만약에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입장, 제가 예시를 지금 목사님이라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크게 얘기해버리면은 우리 신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거나 마이크에 너무 큰 소리가 밀려 들어와서, 우리 채널 기존의 다른 영상들, 디스토션 관련 영상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헤드룸을 초과해서 오버드라이브가 돼버리면, 원치 않는, 내가 의도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리의 일그러짐, 왜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뒤에 있는 그 음향 관련 그 조작하시는 엔지니어분은 목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큰 소리를 낸다, 혹은 큰 소리를 이 타이밍에 낼 것 같다, 그때 마이크 인풋에 콘솔의 인풋 게인을 볼륨을 줄이거나, 왜? 그래야 목사님께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셔도 작은 소리로 들어가겠죠. 지금 이거 왜 컴프레서가 지금 왜 필요한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부터 그걸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쯤 내려야겠다, 내리다가 또 목사님이 예상치 못하게 또 너무 작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미 볼륨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또 너무 작게 들려서 우리 신도들, 저 멀리 있는 신도들에게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콘솔에 혹은 프리앰프의 인풋 게인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다시 목사님이 작게 얘기하셔도 크게 들리겠죠. 자, 이거를 언제 그때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충분히 공감되시죠? 그것을 내가 지금은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낸다, 혹은 지금 다시 작아진다, 이걸 계속 사람이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공감되시죠? 자, 또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그런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특정 스레숄드의 음량을 내가 이렇게 음량이 있으면 여기로 설정해 놓고 목사님 목소리가 요 이상을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컴프레서 작동 안 하다가 얘를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커진다, 그럼 이때부터 올라갔다, 이때부터 볼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엔지니어가 일일이 볼륨을 줄이고, 또 너무 작았을 땐 다시 키우고, 줄였으니까 다시 키워야겠죠. 이 작업을 안 해도 컴프레서는 자동으로 음량을 설정해놓고, 스레숄드를 설정해놓고 이 레벨을 올라갈 때만 볼륨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컴프레서가 걸리기 전처럼, 컴프레서가 작동하기 이전처럼 막 큰 소리로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요즘 애용하는 토레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노래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발라드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범수형 아무리 기다려도 나, 이렇게 불러요. 노래를 못 가. 자, 우리가 녹음실에서 노래를 녹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어느 정도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알파 컴프레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 영상.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노래 그 레코딩의 디렉을 보는 작곡가나 그 디렉터가 잠깐 멈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좋다. 그리고 노래 계속 불러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후렴을 부릅니다. 미칠 듯 사랑했던 자, 근데 갑자기 딱 토크백을 열더니 가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무 완벽해. 지금 너 노래한 거 너무 완벽해. 지금 벌스도 완벽하고 지금 후렴도 완전 대박이야. 완전 이거는 진짜 최고야. 야, 근데 지금 너가 벌스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그 음량이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후렴에선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지면 듣는 사람이 음악을 듣다가, 자,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음악을 듣다가 작은 곳에서는 음량을 키워 들어야 되고 큰 부분에서는 음량을 줄여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음악을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그냥 한 볼륨으로 쭉 부른단 말이에요. 자, 초심자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 딴지 보시면은 그건 진짜 억지예요. 지금 초심자분들에게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너무 막 딴지 거시는 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누구누구야, 지금 사비에서 그 느낌 그대로를, 네가 지금 방금 표현했던 그 호소력과 그 느낌 그대로를 다시 부를 건데 조금 음량을 줄여서 부를래?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부르는데 그 느낌 뉘앙스를 한번 불러봐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가수 입장에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미칠 듯 사랑했던 본의 아니게 노래를 부르게 되네. 이 음량에서만 나오는 느낌과 이 음량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나오는 호소력과 감정 표현이 있는데, 이 감정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애초에 소리를 작게 부르라는 이 요청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사비가 끝나고 벌스를 부르는데 아무리 이렇게 부르는데, 야, 지금 너무 좋아. 근데 지금 후렴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그런데 지금 그 다소곳한 감정, 그 나지막한 느낌, 그 쓸쓸한 느낌을 유지한 채로 조금만 소리를 좀 더 성량을 키워서 불러볼래?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가수는 그 녹음 부스 박차고 나가서 그 디렉 보시는 분 멱살 잡을 수도 있어요. 무슨 요청이냐? 왜? 아무리 이 정도의 발성에서, 이 작은 음량에서만 표현되는 감정의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소리를 키워서 노래를 부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때도 사실 컴프레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즉, 가수는 지금 컴프레서로 스레셜드로 볼륨 조정을 왜 하냐,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제 관점으로 기본부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채널 초심자분들 위해서 컴프레서 앞으로 전개될 그런 헤비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기 위해서 완전 기본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목소리가 벌스는 이래요. 벌스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비에서 후렴에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작게 불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프레서는 뭐냐면 내가 특정 음량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설정을 했다고 볼게요. 자, 우리 이거 파형 보기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없으니까 여기가 작은 음량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큰 음량을 보면 벌스는 이 정도의 음량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사비에서는 이렇게 큰 음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긴 그러면 작은 음량이고요, 여기는 위로 갈수록 큰 음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프레서로 보컬 녹음을 할 때 나는 여기다가 컴프레서를 걸겠다. 이 음량에다가, 이 음량으로 스레셜드를 설정하겠다.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벌스에서는 컴프레서가 거의 안 건드려지죠. 안 걸리죠. 지금 여기 컴프레서의 개입이 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소리가 커져서 이 스레숄드를 넘어갔을 때 가수는 음량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감정에만 집중해서 노래를 했을 뿐인데 컴프레서는 음량을 줄이겠죠. 자, 지금 제가 음량을 줄인다 그랬는데 이 스레숄드로 딱 요 음량이 딱 맞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리미터의 관점이에요. 지금 너무 헤비하게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 음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얼마큼 줄어들래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안 드려요. 컴프레서 왜 쓰냐가 지금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컴프레서가 걸리고 나서는 애초에 이랬던 음량이 원래 이랬던 게 여기 여기까지 컸던 소리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왜? 여기를 다 눌렀으니까요. 조금씩. 그러면 이 다이나믹 레인지, 즉 다이나믹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전 영상에서 크고 작은 게 다이나믹이라 그랬잖아요. 즉 작은 볼륨과 큰 음량의 차이를 우리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한다. 그럼 컴프레서가 지금 이 음량의 차이를 줄였죠.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였잖아요. 즉 이 가수는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하던 감정대로 노래를 했을 뿐인데 볼륨이 크고 작은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프레서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인다. 즉 뭐죠? 이 컴프레서로 인해서 일일이 인풋 게인을 아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래 녹음하는 상황에서도 작은 부분은 마이크 프리앰프의 음량을 키우고 큰 부분은 마이크 프리앰프의 음량을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 컴프레서로 일정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악을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분은 너무 크니까 볼륨을 줄여 듣고 너무 또 줄여 들었는데 작은 부분에서 또 안 들리니까 또 크게 듣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음량으로 계속 듣지만 감정 표현이 잘 느껴지면서 음량에 귀가 필요한 것이 음악을 편안하게 감상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너무 헤비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완전히 일정하게 해놓으면 음악에 생명력이 없고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까지 드리진 않을게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음악, 좋은 사운드를 이야기할 때 아까 좋은 사운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음악의 그런 감정이나 바이브를 잘 전달하는 게 좋은 사운드라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이 다이나믹의 레인지가 일정해버리면 음악의 그 표현력이 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거 적정한 선에서 이걸 잘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예시를 간단하진 않았나요? 드리면서 이 컴프레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내가 다른 음악을 만들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을 메이킹할 때 소스에 언제 걸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작은 소리로 얘기할 때 그거 일일이 마이크 음량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줄이거나 키워야 되는데 그걸 컴프레서가 대신 해줄 수도 있구나. 노래 녹음할 때도 그 감정의 변화를 음량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결정되는데 가수는 노래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 음량 너무 크고 혹은 너무 작게 들리고 이 부분을 컴프레서가 제어를 해주는구나. 감정의 변화 없이. 이럴 때 컴프레서 쓰겠구나. 이게 지금 이해되셨죠? 사실 대부분의 컴프레서는요. 애초에 이 볼륨 조절을 목적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 간단하게만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컴프레서 왜 쓰는지 이 기본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LA2A라는 컴프레서 혹은 1176이라는 컴프레서 플러그인으로 많이 쓰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실제 하드웨어로는 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그 1176이나 LA2A 같은 컴프레서는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 그 얘기를 헤비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지금 현대 시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컴프레서로 사용하지만 사실 애초에 이 장비를 애초에 텔레트로닉스 맞죠? 잠깐만.
텔레트로닉스 맞네요. 제가 좋아하는 아날라이저 회사 중에 텍트로닉스라고 있는데 헷갈렸습니다. 자, UAD 거 잠깐 열어볼게요. 그 어디에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플러그인 선택하는 곳에는 컴프레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자, 여기 컴프레서라고 써 있죠. 근데 사실 이 제품 어디에도 실제 제품에는요 컴프레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텔레트로닉스의 이 LA2A, 우리가 알고 있는 이 LA2A는 그 어디에도 여기에 컴프레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프레서는 스레셜드를 넘어가는 음량을 줄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LA2A는 이 옵토 컴프레서 이 조작 체계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그런 걸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지금 여기 보면 레벨링 앰플러라고 써 있지, 그 어디에도 사실 컴프레서라는 말이 없죠. 자, 다른 버전도 볼까요? LA2A 다른 버전. 우리는 지금 이거를 컴프레서, 이걸로 따뜻함을 만든다, 이걸로 드럼의 경우에는 LA2A로 펀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아니라서 얘기 안 하는데, LA2A는 느린 컴프고 부드러운 컴프기 때문에 펀치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과격하게 빠르게 컴프레서가 개입해버리면 원래 소스가 갖고 있는 어택을 다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생기는 또 펀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빠졌을 때 생기는 디스토션으로 인한 하모닉스 때문에 펀치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는 너무 헤비한 내용이고요. 적당히 느리게 개입해서 빠졌을 때 그 특유의 그 반응의 구조로 빠졌을 때 나오는 드럼의 펀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LA2A는 어디에도 컴프레서라는 표현이 안 써 있습니다. 지금 요 스티커로 이렇게 여기는 컴프, 여기는 리미터 이렇게 이게 조작할 수 있는 항목을 해놨지만, 이 제품 자체에는 실제 하드웨어에도 레벨링 앰플리파이어라고 돼 있지 컴프레서라는 표현은 안 써 있죠. 자, 이거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애초에 컴프레서를 왜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자, 초심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상이 제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조금씩 말이 빨라지는데, 그냥 볼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차분히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내용이 유익하거나 유익할 것 같으면 먼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셨는데 이거 별 도움도 안 되고 앞으로도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로다 싶으면 그때 한번 구독 풀어주세요. 오히려 그게 한번 구독을 하셨다가 푸시는 게 저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계속 유지해 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1276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실 여기에 플러그인 선택에서는 컴프레서 이런 명칭들이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실제 제품에는요 컴프레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얘도 리미팅 앰플리파이어라는 이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컴프레서가 언제 사용한다, 컴프레서가 왜 사용한다, 이 얘기를 아까 드린 거예요. 스레셜드를 넘는 음량을 줄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거나, 꼭 교회에서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연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 목소리가 커지고 작고 할 때 이 관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충분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 스레셜드를 넘는 애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레코딩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감정 표현을 편하게 가수는 하고, 이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레코딩 될 때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좀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좁혀서 레코딩 할 때도 컴프레서로 스레셜드 넘는 음량을 좀 볼륨 컨트롤 할 일이 있겠구나. 즉 그 컨트롤이 잘 됐을 때 그것 또한 좋은 레코딩의 하나겠죠. 레코딩으로 작용되는 이유겠죠.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이 플러그인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면 이들이 애초에 사실 굉장히 오래된 컴프레서들이거든요. 특히 LA2A는 이들이 컴프레서를 왜 만들었을까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 드리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LA2A 같은 경우는 레벨링 앰플리파이어, 즉 레벨을 컨트롤하는 증폭기, 우리가 말하는 앰프입니다. 앰프. 사실 이거 진공관 앰프죠. 앰플리파이어라고 돼 있어요. 앰플리파이어는 최종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가 앰프죠.
지금 여기 1176은 리미팅 앰플리파이어. 이게 무슨 말이죠? 소리를 제한해서 증폭한다 이 말입니다. 컴프레서라는 표현 안 써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심자분들에게 오늘 좀 조금 영상 조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길어져도 이것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 1276 다른 버전, 이게 사실 좀 더 구형 버전인데요. 실제 하드웨어는 여기에도 보면 그 어디에도 컴프레서라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컴프레서라고 써 있나요? 이거 실제 당시에 매뉴얼을 이렇게 어디 스캔해서 도는 옛날 빈티지 1276이나 LA2A 매뉴얼을 봐도요. 사실 컴프레서라는 컴프레싱이라는 설명을 할 때 컴프레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이 제품에는 컴프레서, 이 제품이 무엇입니까? 컴프레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죠. 지금 리미팅 앰플리파이어, 즉 제한을 거는 거예요. 제한하는 증폭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것들을 만든 의도 자체는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 1176을 가지고 무슨 어떤 특정 캐릭터를 만들고 1176의 굉장히 크러쉬한 특정 캐릭터를 만들고 이 LA2A의 그 따뜻한 진공관 혹은 이 LA2A를 잘 컨트롤했을 때 만들어지는 저음 혹은 하모닉스 이런 것들을 그 플러스 컴프레싱의 용도로 우리가 이게 사용을 하지만 사실 자, 이 LA2A로 잠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왜 만든 거냐면요. 당시에 음악을 감상하는 어떤 그런 고급 취미가 있는, 예를 들어서 레코드 비닐이라고 할게요. 바이닐이라고 할게요. 그 턴테이블에서 돌아가는 레코드 있죠. 물론 후반에는 턴테이블에서 또 충분히 그 스테레오로 레코딩이 되고 스테레오로 출력되는 턴테이블이 음반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예전에는 사실 모노였잖아요. 당시에 어떤 음악을 듣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고급 장비인 거죠. 예를 들어서 꼭 그 용도로만 쓰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애초에 볼륨을 들쑥날쑥한 그 볼륨을 진공관 앰프인데, 진공관 앰프 당시에도 음량을 당시의 도가 아니라 사실 당시에 앰프는 진공관 앰프밖에 없었겠죠. 트랜지스터라는, 자, 또 이제 내용이 헤비해지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들어주세요. 트랜지스터를 진공관이라는 그런 제조 공정도 좀 번거롭고 수명도 있고 나중에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불편한 요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반도체를 사용한 그런 앰플리파이어 시스템, 그 음량을 증폭하려면 원래 진공관으로 당시에는 증폭을 했는데 이것을 대체한 신문물이 사실 트랜지스터죠.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가 앰프로서 활용되어지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앰프, 당연히 모든 앰프는 진공관으로 이루어졌겠죠. 그 진공관 앰프인데 우리 텔레트로닉스의 LA2A 레벨링 앰플리파이어는 너가 음악을 듣는데 조금 더 귀를 편안하게 어느 정도 이 음량의 변화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앰프야. 그러니까 너 음악 듣는 거 혹은 너 음악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재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그 무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음악 감상하고 싶어? 그럼 우리 LA2A 써의 관점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장비가 당연히 스튜디오에서도가 아니라 사실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장치를 가지고 보컬 녹음에서부터 여러 용도로 썼겠지만 사실 실제 여기 아예 써 있잖아요. 레벨링 앰플리파이어, 실제 레벨을 레벨을 정리하면서 증폭하는 증폭기다. 즉 컴프레싱이라는 말이, 물론 여기 리덕션, 피크를 누른다, 리덕션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컴프레싱, 이걸로 컴프레싱을 하세요. 뭔가 그런 목적보다는 최종 전미사가 앰플리파이어로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앰플리파이어 컴프레서 혹은 다른 명칭으로 단어가 써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리고
그 제품 어디에도 컴프레서라는 것이 메인으로 있지 않고 레벨을 조종하는 앰플리파이어다. 즉 레벨을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냥 증폭하는 게 아니라 이 피크 리덕션으로 컴프레서의 반응을 만들고 그것으로 볼륨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또 잘 올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앰프다. 그 용도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즉 컴프레서는 애초에 설계한 의도 자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컴프레서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또 1176 같은 경우는 자, 오늘 1176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초심자분들. 자, 1176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의 아니게 LA2A와 1176 둘 다 지금 스레숄드라는 컴프레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거 뭐죠? 애초에 너는 증폭을 할 거야. 증폭을 할 건데 볼륨 마냥 그냥 키우니까 불필요한 왜곡 생기고 소리가 많이 커지지가 않지. 볼륨 조절하기가 까다롭지. 자, LA2A는 진공관으로서 음량을 다이나믹 레인지를 컴프레션이 개입을 해서 잘 정리된 음량을 증폭하는 게 LA2A였다면 1176은 너가 지금 불필요한 음량을 키우거나 어떤 음량 조절을 할 때 어떤 디스토션이 생기고 어떤 의도한 대로 음량이 잘 컨트롤 되지 않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음량이 들쑥날쑥해서 그래. 엄청나게 들쑥날쑥해서 그 순간적으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제가 두서없이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아날로그 환경은 이 헤드룸이라는 범위가 존재한다고 우리 채널 영상에서 종종 이야기 드렸습니다. 즉 특정 음량으로 점점 밀려 들어가서 이 천장을 치게 되면 이때부터는 소리가 말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부셔지잖아요.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왜곡이. 그리고 소리 파형 자체가 파형이라기보다 소리의 진동 자체가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 순간적으로 귀로는 감지가 되지 않는 순간적으로 레벨이 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음량을 더 올리고 싶어도 이것들이 헤드룸을 잡아먹어서 더 큰 음량을 못 만드는데 그냥 간결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1176이 왜 존재하는 거냐면 얘는 엄청 빠른 컴프레서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스레숄드를 설정할 수 없고 이 1176에 고정되어 있는 스레숄드가 있고 소리를 미는 거잖아요. 얘는 무슨 말이죠? 너는 순간적으로 네가 실제로 듣지 못하는 불필요한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개입 그리고 빠르게 빠지는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피크들을 눌러. 이 순간적으로 들리는 음량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는 초심자분들 약간 헤비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네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이 순간적인 피크들 때문에 음량을 자유롭게 더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 순간적인 피크를 좀 빠르게 눌러. 그리고 빨리 빠져야 얘는 개입이 없을 거 아니야. 얘까지 개입이 있으면 안 되잖아.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빠져. 빠르게 들어갔다 빨리 빠져. 그러면 여기가 정리가 됐죠. 이걸 왜 없앴냐는 거예요. 즉 이런 순간적으로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이 불필요한 피크들을 누름으로 해서 헤드룸을 확보하고 이 남은 헤드룸으로 깔끔하게 요걸 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작업이 사실 너는 지금 필요한 거잖아. 그러려면 어차피 레벨을 넌 다시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풋을 올려서 컴프레서를 개입을 빠르게 시키면 너는 물론 추가적으로 나중에 너무 크면 줄이면 되고 너는 이 컴프레서가 컴프레서를 개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크들을 잡고 제한을 시켜서 음량을 증폭할 수가 있어. 즉 어떤 파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초심자분들 조금 헤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레숄드를 정해서 난 여기만큼 다 자를 거야.
여기만큼 다 자를 거야. 그리고 나는 얘를 가지고 이 남아있는 이 헤드룸으로 음량을 키울 거야 해서 최종 아웃풋 트림으로 얘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1176은 인풋을 설정을 해서 정해져 있는 스레숄드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의 조작으로 불필요한 원래 컴프레서는 개입을 하면 할수록 음량이 줄어들죠. 자, 왜? 스레숄드로 넘어가는 애들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과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이 스레숄드가 아래로 내려가서 컴프레서가 과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음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1176은 반대로 작동하죠. 컴프레서가 과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음량이 커지죠. 왜 그렇게 설계했겠냐는 거예요. 제한을 시켜서 컴프레서를 제한을 시키는 이유는 너는 좀 더 헤드룸을 만들어서 음량을 키우려는 목적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레숄드 우리가 정해놨으니 너는 음량을 키워서 인풋 음량을 키워서 그냥 볼륨만 올리기만 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피크 딱딱딱딱딱 잡아서 음량 키울게. 이게 사실 1176의 설계 의도였겠죠. 제가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이 뭐 설계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만찬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려요.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많은 지금까지의 공부와 제가 실제로 1176을 썼던 그런 배경과 LA2A를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 음악에 투입시키고 공부하고 그리고 저 역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많은 해외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번역해서 그리고 많은 해외 포럼에 그 덕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제 생각을 그냥 막 지어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그거죠. LA2A가 됐든 1176이 됐든 굉장히 오래된 이런 상징적인 컴프레서들, 우리가 지금 컴프레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악기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 1176은 엄청 공간감을 만든다, 주변 리버브를 더 올라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애초에 이들이 의도한 이 설계 의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제한을 시켜서 사용자에게 너 제한을 시켰어? 왜 시켰어? 헤드룸 확보 아니야? 그럼 다시 레벨 키워야 되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가 제한이 되면서 저절로 레벨이 커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헤드룸을 확보하려는 그 제한의 용도로 쓰려면은 그 무엇보다 빨라야 된다. 빠르게 개입해야 평균 레벨, 내가 실제로 듣는 레벨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1176 쓰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크를 잡고 그리고 그 컴프레서가 개입한 상태가 너무 길게 유지가 되면서 천천히 빠지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는 컴프레서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런 소리들까지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컴프레서를 다시 해체를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피크만 따다다다닥 마치 두더지 잡듯이 딱딱딱 잡아서 헤드룸을 만들어서 그것을 볼륨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증폭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176을 만들 건데 두 번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볼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LA2A는 사실 1176은 컴프레서가 걸리면 걸릴수록 걸리려면 많이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음량은 커지죠. 왜? 많이 밀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리미팅은 걸리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레벨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1176이다. 결국에 얘는 볼륨 조정, 즉 리미팅을 하기 위한 제한을 시켜서 더 음량을 말끔하게 크게 만들기 위한 그 맥시마이저의 관점, 맥시마이저로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음량을 더 헤드룸을 확보해서 키우기 위한 용도, 즉 앰플리파이어가 1176이었다. 와, 이거 설명 제 딴엔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냥 1176으로 뭘 하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워낙 이런 이야기 외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 인터넷에 많잖아요. 사실 저도 국내외 많은 유튜버분들 많은 팬이고 너무나도 좋은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는 또 제가 생각하는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 식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게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LA2A 같은 경우도 애초에
아까 얘기 드린 거 그거죠. LA2A는 127량이랑 또 다르죠. 얘는 진공관 앰프예요. 진공관 앰프인데 컴프레션, 즉 불필요한 음량을 이 리덕션, 나 이만큼 누를 거야, 얼만큼 작동시킬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내부 구조 안에서는 뭐 스레셜더가 움직이든 아니면 이 옵티컬 소자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뭐 그 전기 기술적인 걸 지금 뭐 알아서 뭐 당장 얻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컴프레서가 이렇게 걸리면 특정 스레셜드를 넘어가는 애들을 누르는 것처럼 볼륨이 줄어든다. 즉 내가 너무 이 다이나믹 레인지, 작고 크고의 그 폭이 너무 넓으면 당신은 음량을 감상할 때 불편하실 수 있지 않나요? 뭐 혹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로 설정을 해놓고 음량을 자유롭게 증폭하세요. 이게 텔렉트로닉스의 LA2A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되는 컴프레서를 만든 의도 자체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음악을 감상을 하든 혹은 레코딩을 하든 혹은 연설을 하든 이 음량, 꼭 그게 목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이 음량에서 너무 다이나믹 레인지가 커졌을 때 생기는 불편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과격하게 커져서 헤드룸을 쳤다, 의도치 않은 디스토션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디스토션 생기기 전에 마이크 음량을 줄이고 키우고 마이크 프리앰프의 음량을 줄이고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컴프레서가 자동으로 해결해줄, 그런 걸 해결해줄 장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컴프레서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음량을 감상할 때, 음악을 감상할 때 좀 더 진공관으로 증폭을 하는 앰프지만 뭔가 좀 더 전체적인 음악이 평탄하게 귀가 피로하지 않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들었으면 좋겠다의 관점이거나, 혹은 당신은 소리를 좀 더 키우는 원리 자체는, 이게 아날로그에선 더 중요하죠. 헤드룸이, 여러분들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사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이렇게 막 쉽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실제 우리가 이 컴퓨터 안에서 음악을 만드는 환경과 달리 당시에 이 아날로그 환경은 실제로 음량이 스무스하게 왜곡이 적은 상태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한계치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왜곡이 지금은 뭐 아날로그 세츄레이션, 아날로그의 뭐 질감, 뭐 아날로그의 하모닉스를 우리가 추앙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그게 기술적 한계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였지. 그거를 지금처럼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기억과 그런 장비들로 만들어진 좋은 음반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는 항상 뭔가를 평가할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기존의 내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명곡들이나 명반들이 당시의 장비들로 잘 만들어져 있는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다라는 기준이 생긴 거지, 당시 사람들은 그 왜곡이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겠죠. 기술적 한계입니다. 그런 아날로그의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왜곡을 최소화하려면 순간적으로 인간의 귀로는 감지가 되지 않는 1000ms를 1초인데요. 순간적으로 뭐 한 5ms, 10ms, 20ms 이런 순간적인 잠깐 존재하는 그런 헤드룸을 넘는 그런 피크 소리들, 실제 음량에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헤드룸을 넘는 소리들을 이 엄청나게 빠르게 작동하는 1176 컴프레서로 과격한 컴프레싱 세팅으로 순간적으로 그 피크를 두더지잡듯이 잡으면 레벨을 좀 더 깔끔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76이라는 컴프레서는 최소 세팅이 4:1, 8:1. 지금 뭐 이 얘기는 아직 안 드렸지만 리미팅 세팅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너는 볼륨을 키우면 깔끔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애초에 얘는 인풋을 올려서 스레숄드를 넘겨서 컴프레서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프레서는 컴프레서가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일부러 오토 게인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일부러 최종 트림을 메이크업 보상을 하지 않으면 컴프레서가 걸렸다는 것은 음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1176은 애초에 의도 자체가 볼륨을 키우는 것이 의도예요. 어떻게 키워요? 더 키우는 거죠. 기존의 어떤 음량을 더 멀끔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리미팅이 돼야 된다. 불필요한 피크가 다 잡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의도하지 않은 디스토션 안 생긴다. 헤드룸 더 확보해야 된다. 헤드룸을 확보한다는 거는 불필요한 애들 다 누른다는 거죠. 완전히 누른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려면 엄청나게 걔네만 누르려면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스레솔드 정해놓고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음량을 키우는 장비 1176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컴프레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전에 컴프레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완전 초심자분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컴프레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걸 왜 쓰지? 이걸 스레솔드를 넘는 거를 왜 하지? 이걸로 펀치감이 만들어지는, 이걸로 뭐 그루브가, 이건 사실 나중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예전에 이 음악을 접했을 때 이거를 남들이 그냥 쓰니까 쓰지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써버리니까 오히려 사실 뭐 이걸 뭐 적용했다 그래서 더 좋아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초심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컴프레서 스레숄드로 넘는 애들을 음량 줄이는 장치인데 이걸 언제 한다는 거지? 이거 왜 한다는 거지? 그 관점을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컴프레서 왜 쓰는, 애초에 컴프레서가 초창기에는 왜 쓰였는지 아까 충분한 예시 드렸죠. 연설이나 혹은 노래 녹음할 때 감정의 변화를 유지한 채로 음량을 작게 부르거나 크게 부르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컴프레서는 그거 해결해 주죠.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당시에 컴프레서를 왜 판매했는지,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길 바라는 그런 의도, 1176으로 어떤 드럼의 앰비언스를 만든다, 드럼의 그 주변음을 끌어올린다, LA2A는 진공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음을 풍부하게 만들고 스무스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질감과 진공관의 때깔이 좋으니 자, 우리 LA 텔렉트로닉스의 1176을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이 용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LA2의 판매 의도 자체가 그냥 진공관 앰프인데 다이나믹 레인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놓은 고급 앰프였던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볼륨이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회복되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네. 이걸로 인해서 소리의 모양이 바뀌네. 이걸로 인해서 소리의 음색이 바뀌네. 어떤 드럼 룹이 있을 때, 자,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완전 기본부터, 제가 생각하는 기본부터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렇게 킥 소리가 있어요. 컴프레서라는 거는 내가 설정해 놓은 스레숄드를 딱 넘었을 때 여기가 눌리겠죠. 그럼 여기가 푹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자, 여기라고 할게요. 스레숄드를 푹 들어가고 다시 스레숄드 밑에 레벨이 들어올 때는 얘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원래 킥 소스가 이랬던 소리가 컴프레서가 개입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루브가 바뀌네. 이랬더니 소리의 모양이 바뀌네. 이랬더니 소리의 타이트함이 바뀌네. 이것은 나중에 음악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아낸 비기가 된 거지, 애초에 컴프레서를 처음 설계한 사람들이 이걸 의도해서 이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죠. 자,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수천 년 전으로 영상, 자,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께 이야기 드릴게요. 자,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만약에 한 해안가에 한 5천 년 전에 해안가에 어떤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이렇게 저녁에 일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유심히 보면 이 바닷물에 바닷가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맨날 저긴 보면 흙도 아니고 그렇다고 돌은 아니고 뭔가 저 돌에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게 뭐지? 어느 순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본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살살 뜯어져. 이게 뭐지? 본능적으로 입에 넣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야 이게? 처음 보는 맛이에요. 소금이죠. 이거 뭐야? 짜다는 표현도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먹어보다 뭐야 타타타. 그리고 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엔 나트륨 성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트륨 성분은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근데 당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그 나트륨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뭔가에 이끌린 듯 또 한번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과장을 하는 거죠. 지금 표현을 굳이 하자면 뭔가 먹어봤더니 약간 힘도 나는 것 같고 뭐 그거 잠깐 찍어 먹었다고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인체에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어느 순간부터 잘 모아서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지만 몇 번 먹다 보니까 그냥 이걸 한번 밥 먹을 때 같이 먹어볼까? 해서 분명히 음식에 뭐 이렇게 뿌려도 먹어보고 찍어도 먹어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초로 소금을 발견하고 최초로 소금을 전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도는 야 친구야, 내가 사실 너에게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너에게 권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내 몸으로 임상실험 다 해봤거든. 이거 우리 집 내가 퇴근할 때마다 바위에 붙어있는 그 하얀색 가루들인데 내가 이름을 소금으로 지었어. 이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이거랑 같이 이렇게 좀 해서 먹어봐. 훨씬 맛있다 해서 권했을 거란 말이에요. 즉 먹기 위해서 권했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소금을 권하고 그 퍼진 의도 자체가 먹어봤더니 뭔가 힘도 나는 것 같고 먹어봤더니 밥도 더 맛있고 이걸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좋더라. 그래서 나쁠 게 없으니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점점 퍼지기 시작했겠죠. 그 마을에서.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최초의 소금을 발견하고 전파한 사람이 단순히 그냥 먹었더니 좋았더라 이겁니다. 컴프레서를 최초로 필요성을 느끼고 컴프레서를 설계하고 판매한 의도 자체가 이렇게 했더니 좋았더라. 뭐가 좋아? 볼륨 조절하기 좋더라. 이 컴프레서가 순간적으로 개입하고 빠져서 헤드룸이 확보되니 너는 더 큰 음량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진공관 앰프 LA2A죠. 그냥 일반적인 음량을 증폭하는 앰프와 달리 너는 네가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네가 어떤 녹음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레코딩을 하거나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증폭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리덕션을 만들어서 좀 음량을 줄여서 평탄하게 증폭시켜줄 거야. 그냥 일반적인 앰프랑은 달라. 이런 의도가 다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초심자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소금을 먹기 위해서만 쓰나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 안에는 인체에 꼭 필요한 나트륨이 있다. 근데 나트륨은 부식을 방지시키네. 생선이 썩는 걸 조금 방지하네. 이건 세정 효과가 있네. 이거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치약이 없을 때는 그 주겸, 그 소금으로 이빨 이렇게 양치하고 그랬잖아요. 세정 효과가 있네. 우리 그리고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주말에 치약으로 미싱하는 거 아시죠? 저희 부대는
갑자기 군대 얘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부대는 그 주말에 가끔가다 이 미싱 작업 이렇게 청소하거나 할 때 치약에다가 굵은 소금 해가지고 미싱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찌든 때가 막 빠지잖아요. 세정 작업이 있네. 이거 부패를 방지시키네. 왜 그러죠? 다 나트륨 때문에 그렇죠.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세정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패를 방지시키고, 단순히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약간 미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신 쫓을 때도 이렇게 쓰죠. 즉 여러 가지 용도로 애초에 이 소금을 전파시킨 사람은 최초로는 그냥 먹기 위해서 전파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이런 성분이 소금은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한다. 혹은 우리가 꼭 그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민간 요법으로 소금의 활용도가 넓어졌잖아요. 제가 보는 컴프레서는 바로 이 관점이랑 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컴프레서로 캐릭터를 만든다, 진공관이 들어와서 어떻다, 얘는 트랜지스터라 어떻다, 얘는 무슨 방식이다, 얘는 무슨 뭐 옵티컬 방식이다, 뭐 진공관과 옵티컬 방식이다, 혹은 뭐 얘는 VCA 방식이다, 그리고 얘는 컴프레서가 개입해서 펀치감이 생겼다, 얘는 질감이 다르다, 얘는 뭐가 같다. 이거는 물론 그렇게 그 후반에 나온 모든 컴프레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완전 기초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SL 콘솔에 있는 그 채널 스트립에 있는 채널 버스 컴프레서 말고요. 채널 스트립에 있는 컴프레서는 컴프레서가 걸리면 걸릴수록 자동으로 음량이 커지죠. 즉 오토게인이 설정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컴프레서는 아니겠죠. 그 컴프레서가 개입해서 생기는 펀치감과 그 컴프레서가 개입해서 생기는 어떤 그루브, 그리고 어떤 캐릭터, 그런 것들을 물론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히 그 용도라면 오토게인 세팅이 안 돼 있을 텐데, SSL 4000 그 콘솔은 스레숄드가 들어가서 컴프레서가 걸리면 극단적인 스레숄드에서는 물론 음량이 줄겠지만 어느 정도 오토게인으로 음량이 보상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컴프레서는 단순히 볼륨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근데 사실 그 컴프레서는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이미 컴프레서를 많은 레코딩과 많은 그런 음반이나 이런 음향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나서의 컴프레서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다소 내용이 좀 헤비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펀치감을 만든다, 제가 생각하는 그루브를 만든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애초에 컴프레서의 기본 의도는 볼륨을 줄이는 것이고, 이 볼륨을 줄여서 생기는 그런 효과,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간의 흐름으로 어떤 음색이 바뀐다, 어떤 특정 주파수의 볼륨이 큰 부분이 컴프레서가 눌렀다, 이렇게, 혹은 이 소리가 시간이 지날 때 여기가 음량이 작다, 여기가 음량이 크다, 이걸로 이 소리가 정의되고 이 소리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사실 애초에 이런 의도로 컴프레서를 여기까지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런 용도로서도 우리가 컴프레서를 사용한다. 앞으로 우리 작곡닌자 해리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드릴 거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초심자분들에게 기본을 이야기 드린다는 얘기로 좀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에 컴프레서는 볼륨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음악 작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볼륨 밸런스를 굉장히 1차원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컴프레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컴프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지만, 스레숄드가 뭐고, 레이시오가 뭐고, 어택이 뭐고, 릴리즈가 뭐고, 이런 얘기 우리 초심자분들에게 안 드렸어요. 전혀 얘기 드리지 않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맥DSP의 CB201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로 컴프레서로 볼륨을 줄여볼 겁니다. 실제로 볼륨을 줄일 거고요. 볼륨이 줄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특정 음량을 컴프레서로 자동으로 볼륨을 이렇게 줄일 수 있구나, 이 기본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MacDSP의 CB20이라는 플러그인 너무 좋은 플러그인이고요. 꼭 이걸 구입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구입을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채널에 딥한 내용까지, 컴프레서의 딥한 내용까지 이 플러그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 플러그인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그 어떤 컴프레서 플러그인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CB202는 여러 가지 컴프레서의 그 성향을 이 니 값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는 안 드리지만, 자, 이미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저 사실 1시간 정도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잠깐 정리하면, 음악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좋은 사운드는 좋은 편곡과 좋은 볼륨 밸런스에서 나온다. 좋은 사운드는 내가 의도한 어떤 음악에서의 바이브나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좋은 사운드인데, 이것이 성립하려면 좋은 편곡과 좋은 볼륨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자, 볼륨 밸런스라는 것은 꼭 볼륨 페이더만이 아니다. EQ와 컴프레서, 결국에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아프도록 우리 주변에서 EQ랑 컴프레서가 가장 중요한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볼륨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EQ랑 컴프레서랑 다른 점은, EQ는 정적, 물론 다이나믹 EQ가 있지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정적으로 볼륨을 올려놓고 내려놓고, 그것이 EQ.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그런 비교에 의해서 같이 재생되는 이 상대적인 느낌에 의해서 음색이 결정되지만, 컴프레서는 어떤 특정 음량을 줄여놓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과정, 그리고 풀리는 과정, 이것이 동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좀 더 1차원적이지 않고 좀 더 마치 오토메이션의 관점으로 음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컴프레서다. 보통 컴프레서는 스레시홀드라는 항목을 넘겼을 때 그 넘어간 음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음량이 작고 크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언제 줄이냐?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연설이나 보컬 녹음이나 그 밖에 다양한 환경, 음악 감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큰 음량에서는 소리를 줄이고 너무 작은 곳에서는 다시 크게 듣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음악 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때 컴프레서가 필요하고, 이때 컴프레서를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필요했으며, 이것들을 당시에는 설계를 했다. 즉 LA2A와, 우리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LA2A와 1176 같은 컴프레서도 실제 플러그인 선택 화면에서는 컴프레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실제 하드웨어나 그 어디에도 컴프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레벨링 앰플리파이어, 레벨을 조종하는 앰프다. 사실 LA2A는 진공관 앰프죠. 1176은 제한을 하는 증폭기다. 왜 하냐? 제한을 해야 너는 더 크게 헤드룸을 확보한 상태로 더 크게 음량을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펀치감과 특정 캐릭터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시의 기술적 한계다. 우리는 당시에 이런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마치 소금을 처음에는 먹는 용도로 퍼졌지만 다양한 용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쓰듯이 컴프레서를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초심자분들에게 컴프레서의 두 번째 영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초심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이미 어느 정도 컴프레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너무 제가 당연한 얘기를 드려서 좀 그러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관점을 사실 잘 설명을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정보가 사용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채널에서는 이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곡닌자 해리였고요. 우리 채널 지금 많은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뭐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하이프 기능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옴니스피어 영상도 업로드 돼야 되고요. 모두의 신스도 꾸준히 업로드 되고요. 계속 컴프레서, EQ, 다양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께 업로드 한다고 했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차근차근 업로드 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작곡닌자 해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